은서야, 그 의자는 여기야. 이리 와. 저기 딱 맞아. 이게 유리라고 그랬을 것 같아. 저죠. 유리인데요. 유리인데. 자, 이게 재민이는 너무 뒤에 아니야? 이쪽으로 좀. 너무 뒤에 앉으면 안 보여. 아, 잘 보냈어? 우리 고등학생은 방학 동안에 뭐 했나? 잘 보아.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7월 달에 하고 8월 달에 방학이 없어. 그러니까 놀 때 확실하게 놀자. 그러니 영타는 놀 때 확실하게 놀고 또 공부할 때도 확실하게 공부하고 그게 이제 있는 거죠. 놀 줄 아는 사람이 공부할 줄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놀 때 확실하게 놀라고 희죽자게 그냥 집에 누워있다 핸드폰 보고 있다가 아 다이를 다 갔네? 이러고 오지 말고 확실하게 어디 놀이동산도 가고 어디 뭐 저기 뭐야 또 저기 어디 가서 이제 확실하게 놀이동산 그러고 오라고. 그래서 공부도 이제 잘 놀았으니까 공부해야지.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거 이제 해볼게요. 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4일 동안 4일 정도가 방학 전에 있는 너네들이 이제 잡힌 수업 시간이야. 그래서 오늘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언제 있죠? 화요일 날? 화요일 있고 그다음에 목요일 있죠? 그다음에 토요일 있죠? 이렇게 네 번이 있어요. 그 네 번의 강의를 쌤이 이렇게 4일 동안에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분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론 종이를 좀 함축시킨 거야. 함축시켜서 거기서 이제 너네가 2학기 때 나와야 되는 내용들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딱 함축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그 프리뷰를 해서 우리 방학 때 다시 한번 하긴 하겠지만 그 전에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거 좀 알고 하면은 좀 더 방학 때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고 해서 마련한 시간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펜좀 가져올게. 자, 우리 시험 성적 아직 안 나왔지? 우리 2등급 이상 손 들어봐. 저보다 난 2등급은 나올 것 같다. 손 들어 빨리. 그래. 손 들어. 2등급은 나오지? 너는 안 나와? 기말고사는 잘 보고 봤던데? 중간고사가 좀 문제인가? 우리 유희도 2등급 이상 나오지? 안 나와? 이거 안 나와?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다들 2등급 이상 나올 거야. 제 생각에. 아마 시험 결과 보니까 아주 못 본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저기는, 뭐야, 못 본 학생이 딱 2명이 있는데, 미래하고 서현이 둘 정도가 못 봤어. 서현이 여기 없고, 미래는 못 보긴 했는데, 중간고사 때 잘 본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2등급은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2등급은 나올 것 같고, 1등급이 이제, 쓴 생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너네가 1등급 맞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고, 조금만 욕심 버리고, 그렇게 하면 돼. 우리 지윤이는 욕심을 좀 버려. 제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막 잘하려고 막 그냥 이러다가 약간 좀 긴장을 많이 해서 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 제 생각에 네 실력보다 성적이 좀 안 나왔어. 조금 욕심을 버리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도 우리 저기도 지호도 욕심을 조금 버려. 쌤 봤을 때 뭐냐면 요번에 쌤이 이제 가르치는 애 중에 삼성고 다니는 애가 있거든. 삼성고 다니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처음에 S클래스로 해서 왔었어. 너네 S클래스 한번 인터넷 한번 쳐봐. 어떤 엄마가 나는 몰랐는데 어떤 엄마가 장문에 아주 글을 갖다가 남겨 리뷰를 써놨더라고. 근데 이제 개념 수업부터 시작을 이론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론 정리를 다 하고 나면 그것도 시험을 보고 그 시험 보고 나면 또 이제 관련 문제를 풀고 또 문제 푼 다음에 틀린 것들도 오답 정리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를 엄청 그냥 장문에 그 글로 남겨놨더라고. 그래서 누군가 했는데 걔네 엄마 같아. 예전에 조지훈이라고 썸머 때 윈터 때 들었던 애 있지. 지훈이 알지? 걔네 엄마가 아마 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만족을 하는데 근데 좀 연락 좀 해보면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하여튼 그래. 그래서 쌤 봤을 때는 그 애도 있고 그 누구네 삼성고 다니는 애도 처음에 왔을 때 그 삼성고에서 20년 정도 나왔어. 고2인데 걔가 이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쌤이 이제 걔 풀이하는 거나 이런 걸 보니까 얘 잘할 수 있겠다 싶어. 그래서 이제 얘 조금만 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열심히 해서 20점이 50점이 되고 50점이 이번에는 70점이 나왔어. 걔가 엄마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이번에는 저거에서 삼성고에서 2등급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갔는데 쌤 봤을 때는 그래요. 걔가 성적이 좀 오르는 거는 욕심을 약간 버렸어. 쌤이 걔한테 항상 강조를 한 건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 네가 취할 수 있는 문제만 취하고 버릴 건 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다 맞으려고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이제 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내가 버릴 건 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맞추자 이런 전략으로 갔더니 점수가 오히려 더 잘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너네도 내가 이걸 문제를 다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 제한된 시간 50분 내에 그거를 다 풀 수 있는 애들은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잘 못 풀겠다 이렇게 싶으면 그냥 골라서 풀고 한 80점이나 90점 정도를 목표로 하지 이걸 무슨 100점을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괜히 부담만 생기고 스트레스만 받아. 알겠죠? 자, 오늘 1일차 원의 방정부터 해서 A, B, C, D, E, F, G, H까지 정리를 한번 할 거니까 이런 노트, 너네 정리 노트 있니? 이면지 필요한 사람. 자, 이면지 요거 한 장씩 갖고 한 장씩 넣고요. 이건 안 돼.
우리 열심히 잘 놀았으니까 많이 해봅시다. 됐어? 자, A번 시작해볼게요.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고 이따가 적을 시간 줄 테니까 잘 듣고 이해가 안 가는 거를 바로바로 질문을 해. 그때. 알겠지? 개념 설명을 할 때는 잘 들어야 돼. 이 개념을 설명을 잘 모르고선 무슨 소리야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 풀려고 그러면은 하나도 못 풀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개념 설명할 때 잘 들으라고. 알겠죠? 잘 들어. 알겠죠? 그래서 잘 듣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A번부터 봅시다. 원의 방정식. 잘 들으세요. 여기 봐. 여기 보세요. 집중! 여기 봐! 여기 보라고. 거기를 왜 보고 있어? 얘 좋아해? 여기 봐. 여기 보라고. 얘 뒤통수 왜 보고 있어? 여기 봐. 지호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보라고. 여기 봐. 여기 보라고. 진짜 씨. 여기 봐. 여기 보고 있어 빨리. 여기 봐. 자, 이제 시작한다. 여기 봐. 자, 원이라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모임이야. 이거를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B라는 어떠한 점이 있다고 쳐봐. 근데 여기에서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있는 점들, 이 점이 있을 수 있겠죠? 또 R만큼 떨어진 점들, R만큼 떨어진 점들, R만큼 떨어진 점들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마치 강아지가 여기다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막 줄을 끊으려고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잖아. 그럼 이제 하나의 원을 그리는 거지. 예전에 쌤 미친 개가 한 마리 있었어. 눈이 빨개. 그래서 걔를 보면 진짜 무서워 진짜. 저거 하고 있으면 진짜 걔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알겠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게 이제 하나의 원이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원이다 이렇게 한다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우리 원의 방정식을 유도를 할게요. 잘 보세요. 자,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거부터 아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두 점 사이의 거리. 다 알아? 잘 몰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두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1,2랑 여기에 3,4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란 말이야.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여기는 얼마가 되죠? 얼마 되죠? 2 되죠? 어떻게 하면 돼? 3에서 1을 빼면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돼? 이 거리? 여기가 지금 얼마야? 2고 여기는 얼마야? 4잖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하죠? 4 빼기 2를 하면 되죠. 맞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피타고라스가 성립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3 빼기 1의 제곱, 4 빼기 2의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바로 n의 값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갑니까? 이해가? 이해 안 가면 빨리 얘기해. 되겠죠? 괜찮아? 이해가?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봐봐. 자 우리 여기서 했던 거는 어떻게 했냐면 3에서 1을 빼고 제곱을 하고 4에서 2를 빼서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된다 그 얘기야.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보자.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우리 유희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 x 빼기 a죠? 여기서 이거 빼야 될 거야. 여기서 이거 빼야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그거 제곱한 다음에 뭐 하라고? 루트 씌우라. 이게 뭐다? r이다. 되죠? 이해 가죠? 이해 가죠? 그럼 양변을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원의 표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얘는 뭐냐? 중심이 얼마고? 자, 우리가 여기를 중심이라고 그러죠? 중심이 얼마야?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A, B고 반지름이 얼마다? 얼마? R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에다가 루트를 씌워야 그래야지 반지름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저게 원의 표준형이다. 이거죠. 자, 기본형은 이거예요. 잠깐만, 이것만 더 하고. 기본형은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이제 원의 기본형이야. 이 기본형은 뭐야?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0,0. 그죠? 반지름은 얼마? R인 1이다. 1번, 2번, 3번. 자, 그러면 일반형도 있어요. 일반형은 뭐냐? 얘를 전개하는 거야. 자,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 전개한 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 자, 여기 마이너스 2x라고 되어 있는데, 이 a나 b 값이 딱 정해지면 어떤 숫자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나온 숫자를 a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보자고. 이렇게 쓸 수 있죠? 또 얘도 b라고 치환할 수 있죠? 여기 치환하고, 나머지 있는 애들, 이 나머지 있는 애들을 갖다가 뭉뚱그려서 다 상수항이니까 걔만 c라고 이렇게 써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원의 일반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원의 일반형을 언제 쓰느냐? 얘는 우리가 세 점이 주어지고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럴 때가 있어. 그러면 이 세 점을 갖다가 여기다 만약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이거 제곱을 해야 되니까 좀 식이 복잡해지죠. 여기 이제 전개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쓰지 말고 세 점이 주어지고 원의 방정식 구해라. 그럼 이걸 쓰라고. 알겠죠? 세 점이 주어지고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자, 너네 작은 문제 있죠? 잠깐만 한번 봅시다. 그 문제를 보면, 그죠? 보면 세 점이 주어지고 원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7번이야? 7번 한번 풀어봅시다. 7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7번이 3점이 나왔잖아. 그럼 3점이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가정을 하라고, 식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차례대로 하나씩 넣어. 그러면은 식이 3개가 나오겠죠? 그럼 식 3개를 어떻게 한다? 연립합니다. 알겠죠? 이런 식을 이렇게 가정을 한 다음에 거기다 얘를 넣어. 1분만에 넣고 또 3분만 넣고 이거 넣고 넣어서 3개를 넣어서 연립을 해보세요. 연립방정식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해봅시다. 같은 사람은 이거 적으세요. 알겠죠?
선이. 자,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되니까. 적어놓고, 배우세요. 됐어? 좋은 사람. 자, 됐죠? 이번으로 가도 됐죠? 자, 9번으로 가는데요. 자, 못 적은 사람. 들어. 빨리 들어. 두 명밖에 없어? 진행하자. 그럼 버려. 너네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 그리고 거북이는 버려. 자, 이제 또 봅시다. 자, 두 점을 지름이 양끝으로 하는 거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잠깐 봤구나, 이거.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두 점을 지름이 양끝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야. 그럼 여기가 x1, y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 y2라고 하면, 이
중심은 쉽게 잡을 수 있죠. 이거와 이거의 중점을 잡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심이 어떻게 된다? 2분의 x1 플러스 x2 이렇게 하면 이제 중점이 나오겠죠. 또 2분의 y1 플러스 y2 이렇게 하면 중심이 나오겠죠.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반지름은 요거와 요거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2로 나눠줘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2대 1에다가 6에다가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중심하고 이 반지름을 알면 저 원방에다가 이 식에다 넣으면 되니까 구할 수 있겠죠. A하고 B 자리에다가 얘를 넣으면 되고 중심을 그리고 이 반지름 자리에다가 얘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겠니? 해보자. 자, 지금 너네가 받은 문제에서 그 4번 문제 있죠? 4번 문제는 이거는 질문이 안 하는 거지. 4번 문제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두 점이 주어지면 두 점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반지름을 잡으면 그러면 원방을 구할 수 있겠죠? 맞죠? 너네 저기가 고일 썸머 하는 학생들 없지 혹시? 왜 안 하냐? 그 저기 썸머가 지금 5명 정도가 아마 찬 것 같은데 외부 학생들이 많이 와서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잘 보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방학 때 어영부영 하다 보면 시간 진짜 그냥 버려. 해봐 알아요. 학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이러다 보면 시간 금방 가. 그러느니 학원에 나와서 밥도 먹고 저희가 학원에서 공부도 하면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는 게 좋아. 나중에 내가 공부를 해도 그냥 집에서 하다 보면 불규칙적으로 생활을 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선거를 하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와서 이제 그 시간 다 가고 나면 후회해요. 2학기 성적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썸머 때 사회하고 과학도 공통사회 공부가 국가하기 때문에 너네가 죽었으면 되게 좋죠. 방학을 아예 차리고 있었어. 선거할 사람들은 여기 그 필선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방학 때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독서실은 쌤이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 너네 그 전액 영사 있잖아. 전액 영사에서는 1인 독서실 이런 거 쌤이 만들어 놓고 그랬었는데 그 1인 독서실을 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만 뽑아 우선 거기다가 이제 그 해주고 막 이러려고 했었거든. 근데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그걸 해놨더니 애들이 전부 다 거기다 짐만 쌓아놓고 와서 공부를 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또 거기서 맨날 자고 먹고 뭐 가오지도 먹고 막 진짜 진짜 음료수랑 이런 거 갖다 그냥 놔둬갖고 그냥 막 먹게 기대기 생기고 막 진짜 내가 공간 자체를 가치 없게 만들더라고. 애들한테 노래를 줬더니 이거 아니다. 애들이 막 쓰는구나 그냥 들으려고 하니까. 이거 가치를 갖다가 할 필요는 없겠다. 좋은 공간을. 자, B번 다 풀었니? 4번 풀었어? 풀었죠?
목표 사람 손 들어봐. 괜찮죠? 어렵지 않죠? 답은 답 몇 번이야? 얼마야? 얼마 나왔어? 아, 이제 풀려고? 아, 뭐야. 통화 안 했어? 얼마 나왔어? 12? 12 나온 사람 손 들어봐. 오, 12, 12, 12. 12 나와서 듣고 했어? 12 나와? 그거 어렵지 않은데? 10이 나오니? 뭐야, 나온 거 안 나온 거야. 뭐 반응을 해야지, 내가 알지. 10이 나와, 안 나와? 자꾸 10이 걸 거야? 나오네. 나왔어? 나왔으면은 소리 줘야지. 나온 사람 손 들어봐. 왜 뒤로 갔어? 들려가지고. 자, 됐죠? 자, 이제 10원을 좀 할 테니. 네. 10원을 놓을게요. 자, 10원이에요. 자, 10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반형이 나오게 되면, 일반형이죠. 일반형이 나오게 되면,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야, 그래야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x제곱 플러스 ax에다가, 여기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봐, 여기 봐. 너를 뭘 풀고 있으면 돼, 여기 봐.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될까? 준서, 뭐 있어야 돼? 무슨 소리야? 에이, 진짜. 그거 아니잖아. 다른 거. 뭐가 있어야 돼? 위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2분의 반의 제곱이 있어야죠. 여기 있어야지. 맞잖아. 그죠?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y제곱 플러스 by가 있으면 여기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준서, 이제 뭐가 있어야 돼? 2분의 b의 제곱이 있어야겠죠? 되죠? 그러면 얘네가 새로 생겼으니까 얘네를 이렇게 빼줘야죠. 맞아, 들려? 이렇게 빼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이제 플러스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이건 반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이항을 시키면 는이 되면서 플러스가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저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얘네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다?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 이게 이제 뭐다? 반지름이 되는 거죠. 이 반지름은 0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커야죠? 0보다 커야 돼요. 0이어도 안 돼. 0이면 정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여기서 원이 될 조건이 나와요. 자, 원래는 원이 될 조건이 세 가지야. 세 가지가 뭐냐면, 원래는 XY라고 생긴 항이 있죠. XY 항이 없어야 돼. 이게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 이게 돼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돼요. 이게 원의 조건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너네가 다루는 여기 이 단원에서는 지금 원만 다루잖아. 그죠? 우리가
다른 건 안 다르죠. 뭐 쌍곡선이나 무슨 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르지 않잖아. 포물선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XY가 당연히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네 원의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는 XY가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보통. 그리고 X제곱과 Y제곱도 같을 수밖에 없어. 왜? 원밖에 없으니까. 너네 뭐 타원 나온다든가 쌍곡선 나온다든가 그런 걸 안 배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안 나와. 그래서 원의 조건을 구해라. 그러면 이것만 검사를 하면 돼요. 이름이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검사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과 원인들 조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니? 11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11번 문제예요. 원인들 조건 11번 문제.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바꾸면은 반지름이 나올 거야. 그 반지름이 0보다 크다라고 해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건이 되니까 11번 문제예요. 11번. 표준형으로 고치세요. 반의 제곱. 반지름이 0보다 크다. 그거 이용하면 돼요. 표준형으로 고쳐. 무슨 이상이 있어? 표준형으로 고쳐. 마이너스. 혹시 뭐가 있어요?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몇이 있어야 돼? 1이 있어야죠. 마이너스 얘네가 새로 생겼잖아. 빼줘야죠. 걔만 빼줘? 몇이 뭐라고 쓴 거야? 는 플러스 c 플러스 c가 하나 c는 0이죠. 이게 완전 제곱식 되죠? 완전 제곱식 되고 얘는 다 넘겨야죠. 오, C하고 5를 넘겨야죠. 얘 플러스야 왜? C가 마이너스네. 되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커야죠. 써. 5-C가 0보다 크다. 그러면 C의 범위는 어떻게 돼? 뭐야? 이상하잖아. 응? 왜 16이 나와? 요와 요거의 중점이 얼마야? 중점이 중심이라고 했잖아. 3,2야? 1 맞지? 3,1이고 그리고 이거와 이거 사이 거리는 어떻게 돼? 거리를 구해야지. 루트. 뭔 소리야? 왜 4야? 써 루트. 여기서 이거 빼라고 그랬죠. 제곱하면 얼마? 여기서 이거 빼라고 그랬죠. 그거 얼마? 32. 루트 32잖아. 그게 지금 뭐야? C죠. 그러니까 루트 30에다 2로 나눠야지. 2로 나눠야지. 왜냐면 이게 지름이니까. 그런 다음에 그거를 제곱을 하면 여기 C 값이 이제 나오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제곱해서 써야 되니까. 그러면 8이 알겠습니다. 됐니? 풀었니? 다 못 푼 사람 손 들어봐. 빨리 손. 다 풀었어? 다 못 푼 사람. 다 못 푼 사람. 이번 가세.
이걸로 갈게요. 할만하죠? 어렵지 않죠? 괜찮죠? 지우, 괜찮지? 괜찮아요. 다음 학기에 1등급 좀 맞아보자. 할 수 있어. 자, 이거를 볼게요. 빨리 풀어봐. 왜 이렇게 느린 거야? 풀어봐. 다 풀었으니까. 마이너스 C가 있겠죠. C가 됐죠?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X축의 접합론, Y축의 접합론, XY축의 접합론은 각각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여기 보세요. 자, X축이 접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중심이 R이고, 여기가 A, B다라고 한다면, 그죠? A, B라고 하면, 이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인데, 근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이 길이하고 이 B값하고 같겠죠? 그렇겠죠? 왜냐면 여기가 B니까, B잖아. B나 R이나 같겠죠? 그래서 R 대신에 여기다가 B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니? 자, Y축에 접할 때는 어떻게 할까? Y축. A로 B.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 이거 한번 얘기해볼까? 시호 한번 얘기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똑같은 원리로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뭐야? 그렇죠. A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자, X, Y 축에 동시에 접할 때가 이게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X, Y 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반지름이 R이야. 그러면 얘는 자 어떻게 써야 될까? 맞아 틀려. 자 R이라고 하는 건 뭐죠? 반지름이죠. 반지름은 항상 뭐야? 양수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중심이 R, R이 되잖아. 근데 이거 몇 사분면이죠? 3, 4분면이죠. 3, 4분면에서 반지름은 양수인데 R, R 이렇게 쓰면 되겠다.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야 돼. 그래야 중심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반지름이 R.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X,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X,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이럴 때는 뭘 주의해라?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 원의 중심이 바뀐다. 이거를 주의하라. 알겠니? 적으세요.
그 사람, 다 좋은 사람들은 몇 번 문제를 풀냐면, 너무 쉬운데. 16번 문제 했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너무 크고. 문제 쉬워요. 이해를 이거 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오늘부터 해서 한번 4번 동안의 시간에는 너네가 그 응용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쌤이 말한 거를 이제 적용시켜서 이렇게 나오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그것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다 했죠? 지금 몇 번째? 했니? 성이 느려. 자, 됐죠? 자, 16번 했니?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제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은 두원이 두 점에서 만나 공통연을 만들 때 알아둬야 될 거.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원이 이렇게 공통연을 만들어요. 여기 이제 중심이 있고, 여기 중심이 있죠. 5하고 5-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갖다 우리가 공통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 공통연의 길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공통연의 길이. 이 길을 AB라고 하면,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이런 문제들 많이 나와요. 그러면, 너네는 이걸 어떻게 하자느냐? 계좌라고? 그냥 그래서 공통연의 길이를 갖다 구해라 이런 문제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여기서 중심이 이렇게 있잖아.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를 수직 이등분을 해. 여기가 M이라고 하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5-와
AB는 수직이고 M은 AB의 중점이 돼요. 그래서 AM의 길이와 BM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하나 알아둬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원방에서 이 원방을 떼면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면 이거는 AB를 AB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 이거 뭐야? 그래서 저게 나온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놓으세요. 자, 자, 25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잠깐 이거 봅시다. 우리 그 25번 문제 너무 쉬워서 그냥 예를 들게요. 보세요.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 원이 있고 여기 원이 또 하나가 있어.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2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된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 원의 방정식이 얘가 얘고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y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공통연이 있겠죠? 이 공통연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공통연의 길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먼저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반지름과 중심부터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이거 두 개만 봐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몇을 빼야 돼? 이렇게 되죠? 맞아 틀려? 2에다가 7이라고 볼까? 7이라고 보자. 그래야 쉬우니까. 그래서 이걸 하면 x-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9 이렇게 나오죠? 아니 틀려. 됐죠? 그다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다가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이렇게 만들고 마이너스 이게 8이니까 그러면 8이니까 몇으로 할까? 17로 할까? 이렇게 합시다. 이게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은 이렇게 되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25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얘는 1,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얘는 원의 중심이 2, 마이너스 2라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 이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이 거리를 구하고 이 거리를 알아야 얘를 구하죠. 이해가니? 그래서 이 거리는 어떻게 돼요? 거리? 한지름이잖아. 한지름 얼마야? 3이잖아. 여기 3이에요? 그럼 요거를 알아야겠네. 그죠?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요거는 원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너네가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그걸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쌤이 여기다 공식을 써줄 테니까 그거를 알아놓으세요. 알아놔야 되는 공식이야.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x1, y1이라는 요 점이 있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단지는 d라고 하면 자,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루트, 자, 얘를 쓰면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랑 곱해. ax1, 얘랑 곱해. by1 플러스 c 절대값 이렇게 쓰면 요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이거를 어차피 너네가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미리 외워두면은 좋아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거 제곱해서 쓰고 알겠죠? 그다음에 a하고 x1 곱하고 b하고 y1 곱하고 c를 더해서 절대값 씌우면 된다.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 직선의 방정식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공통연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부터 구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라고 했어, 쌤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은 0에서 얘를 빼라고 이렇게. 이렇게 빼라고. 빼. 그럼 빼면은 연립을 하겠다는 소리잖아. 연립을 하겠다는 소리 무슨 소리야? 공통으로 지나는 점을 구하겠다. 교점을 구하겠다. 그 소리잖아. 그럼 교점이 두 개니까 그 교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이 나오겠죠. 연립을 하면. 그래서 이거를 빼라고. 얼마야? 2x, 2y. 이렇게 되죠? 맞아, 틀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이 공통연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공통연을 나타내는 직선. 그럼 이제 얘하고 어디? 1, 마이너스 1하고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이해가? 그래서 d는 어떻게 된다? 루트에다가 자, 이거 제곱 얼마? 2죠? 여기다가 1 곱하기 1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 나오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c를 쓰라고 그랬죠. 플러스. 그래서 이거는 루트 2분의 7이 나오죠. 그래서 2분의 7 루트 2가 나온다. 이게 바로 뭐다? d다. x는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스. 아니. 그래서 x는 어떻게 구해? 루트에다가 이거 제곱 3 6죠. 그래서 이거 제곱 마이너스 2분의 40 빼면 되겠죠. 얼마가 될까? 네, 298이니까 30. 이거 잘못됐어. 니가 너 코 크잖아. 이러면 안 돼. 하여튼 이런 형식으로 해서 구해요. 알겠죠? 이거를 선생님한테 전제를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어떻게 하는지만 좀 알아보세요. 자, 거기 25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됐고, 이거 알아놔. 아, 이거 어차피 해야 되긴 하는데. 잘 해봅시다. 두 개 빼면 나와요. 소년의 방정식. 이거에서 아래 빼면 나온다고 했죠. 왜 이렇게? 응? 이거를 세 점을 넣어, 여기다가. 여기, 요 식 있잖아. 이 식에다가 거기다 세 점을 넣어봐. 어? 아니, 연립을 하면 돼. 식이 세 개니까 연립을 하면 나온다. 자, 첫 번으로 갈게요.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야. 자, 두 번으로 보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자, 이번에 뭐냐면 원하고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이 이렇게 원하고 직선하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거야.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y는 ax 플러스 b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걸 여기다가 y 대신에 넣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한 다음에 판별식을 구해.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서 판별식 b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거는 얘가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지? 몇 개?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떨지 말고 몇 개의 실근이야? 두 개죠? 두 개를 실근을 갖는다. 이 말은 두 점에서 만난다 그 소리야. 그래서 얘가 판별식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되죠? 판별식 b가 0이면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돼?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됩니까? 자, 판별식 b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만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기본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만약에 표준형으로 나오거나 미지수가 섞여져 버리면 식이 복잡해져. 전개하는 것도 막 복잡해져요. 그래서 쌤은 사실은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아. 그럼 어떤 걸 쓰느냐? 이걸 쓰세요. 이게 중심이 있고 이게 반지름이 있잖아. 그럼 중심과 반지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 자, 이 거리는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아까 나온 공식 있죠? 이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자, 얘를 잘 보니까 310B가 0보다 클 때는 B가 커, R이 커? R이 크죠? 그래서 이거를 쓰기보다는 B가 R보다 작다. 이거를 너네가 보이면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310B가 0일 때는 B하고 R이 어떨 때죠? 어떨 때야? 같을 때죠. 그래서 B하고 R이 같을 때 이렇게 된다. 310B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 B하고 R이 B가 더 커질 때죠. 맞습니까?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B가 더 커질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돼요. 자, 요거는 몇 번 문제를 풀어보냐면 33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뭔가 직선의 위치가 있게 33번 한별식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한별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저걸로 한번 해보세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번 33번.
이거는 쓰지 말고 이거는 너네 풀이를 한 다음에 보세요. 알겠죠? 이건 쓸 필요 없어. 이거는 풀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맞는지 봐라 그런 얘기지. 쌤이 뭐 저거 쓰라는 게 아니에요. 33번. 맞았어? 33번이 33번 푼 다음에 쓰는 거를 보세요. 지금 무슨 사람이 나오니? 인기만 쓰지 말고 해보라고 해야지. 그럼 뭐 풀어야지. 두 개만 쓰면 어떡해. 자, 쌤, 잘 모르는 사람들 여기 보세요. 이거 설명을 해줄게. 자,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바꾸라고. 완전 이렇게. 그래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 그게 이제 D가 된단 말이야. 뭐 어떻게 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하고 이거 곱하기 이거 하고 이거 곱하기 이거 한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하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얘랑 반지름이 2분의 7이죠. 그래서 2분의 7이랑을 비교를 하라고. 이거 어려우면은 제곱을 해.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면은 이게 5분의 16이 되죠. 그럼 이게 얘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R이 더 크구나. R이 더 크니까 두 개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니? 이분의 7이 반지름이잖아. 이거의 반지름. 이 원의 반지름하고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비교를 해봐라. 이해가니? 어떻게 알아? 지호하고 시호는 나오려나? 80몇 분 나왔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맞추죠, 지금. 선생님이 안 가르쳐. 자, 그 다음에 F1로 갈게요. F1은 했죠. G1.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G1이에요. 자, G1, H 두 개만 하면 되니까. 한번 끝낼게요. 여기까지 잘 이해 안 가는 거 있어? 자, 두 개 남았으니까. 끝냅시다. 자, G1 보세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이거 이제 두 개만 하면 되니까. 자, 첫 번째, 문제 유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문제 유형 세 가지로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0,1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되니? 이런 거 나와.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봤는데 이 원 위에 있는 어떠한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원이 있으면 요거 위에 점 1,1에서의 접선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뭐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공식을 이용하세요. 공식을. 그래서 어떻게 공식이 있냐? 자 보세요. 자 공식을 이용해. 공식.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이다. 이런 말 나오면 접선이다. 이런 말 나오면 여기다가 이렇게 자 보세요. 요거를 제곱이잖아. 그럼 이게 제곱이니까 이게 두 개를 써도 상관없죠. 제곱이니까. 얘도 제곱이잖아. 그럼 이게 두 개를 쓰라고 이렇게. 두 개를 쓰세요. y-b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 분리된 거에다가 얘네를 하나씩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 신기하게도. 요거를 너네가 공식으로 좀 외워. 그렇죠? 한번 해볼게. 자, 이거 위에 좀 이거에서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표준형으로 우선 붙이세요. 어떻게 돼? x-1의 제곱 y-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럼 뭐가 더 생기니? 1, 4분의 1이 더 생기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넘어가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4분의 1만 남겠죠?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이렇게 분리하라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1,1을 대입하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얘는 어떻게 돼? 없어지겠죠. 그리고 얘만 남죠? 어떻게 돼? 2분의 1에 y-2분의 1은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넘기고 넘기면 y는 나오죠. 그래서 y는 1이 바로 이 접선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됩니까? 되죠?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여기에 접하고 기울기를 가르쳐줬을 때 기울기 m인 접선 기울기 m인 접선 이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너네 그 기울기 m인 접선은 사실 공식이 있어. 근데 공식이 있는데 공식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공식을 그냥 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y는 mx 플러스 b로 가정한 후에 아까 접선이 되려면 뭐가 성립해야 된다고 그랬죠? D하고 R이 같다라는 거를 이용하라고. D하고 R이 같다.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자, 잘 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 접하고 기울기가 4인 접선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기울기가 4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는 4x 플러스 b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자, 이거는 중심이 얼마야, 지금? 중심이 얼마죠? 얼마? 떨지 말고, 얼마? 진짜, 얼마야? 0,0이죠? 그럼 0,0하고, 요 직선, 4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그럼 어떻게 돼? 자, 지윤이 어떻게 돼? 루트 5? 17이죠? 이거 4, 4, 16에 1 더하니까 그리고 4, 0, 마이너스 1, 0 그다음 b만 남죠. 얘가 뭐랑 같아야 된다? 반지름 얼마야? 2 아니야? 2? 2죠? 2랑 같아야 된다. 그래야 접하겠죠. 이해 가니? 그래서 b는 뭐가 된다? 뿔마 2루트 17이 나온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넣어서 쓰면 그게 접선이 되겠죠. 아니, 알겠죠? 알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원방계 점에서 접선을 그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원방계 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 원이 있으면 여기 원방계 점이 하나가 있다고. x1, y1이. 그럼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y-y1은 m, x-x1 이렇게 가져가라고. 그럼 x1, y1을 지나죠? m값의 관계없이.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반지름과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라고. 되겠죠? 여기 문제 한번 보세요. 4,0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의 그은 접선은 어떻게 되니?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4,0이 여기 있겠죠? 그리고 원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접선, 이거 구해라. 그 얘기예요? 되겠죠? 그럼 어떻게 가져가면 돼? 4,0을 지나니까 y-0은 m, x-4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4,0 지나잖아. 맞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y는 mx-4m 이렇게 되겠죠? 맞아? 잘 보이냐? 안 보이는 사람 빨리 손 들어. 잘 보여? 그렇게 되니까 요거하고 뭐 사이 거리를 구하는데 요 중심 몇 콤마 몇이야?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거리 0,0 사이의 거리.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거리는 이거 넘어오면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되잖아. 는요. 이렇게 되겠죠? 맞아? 어떻게 돼? 루트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죠? 그리고 공식 어떻게 돼?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0하고 0 곱하고 4m 이렇게 남을 거야. 이게 뭐랑 같아야 된다? 반지름 2. 이해가죠? 반지름이랑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접하려면 이 반지름이랑 R이랑 같아야 된다 그 얘기죠. 이해가? 뚫지 마. 저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풀면 되죠. 그래서 이걸 풀면 자 보세요. 이거 제곱하니까 16m제곱이고 여기 또 루트에다가 이거 하니까 m제곱 플러스 1이잖아. 이게 4되잖아. 그래서 넘기면 이게 이제 16m제곱은 4m제곱 플러스 4가 된다. 12m제곱이 4가 되니까 m제곱은 3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뿔마 m의 값은 뿔마 루트 3분의 1이다 나오죠. 이거를 아까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이해가니? 이해간가? 잘 모르겠는 사람 빨리 손 들어. 빨리 다 설명해 주세요. 알겠어? 자, H번을 여기다가 잠깐 할게요. 지금 저걸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다 쓰면은 애들이 안 보여. 그래서 여기다 좁아.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3은 0 이거 위에 점에서 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근데 여기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치수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나왔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이 원의 여기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이러한 거리들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와 가장 긴 거리는 뭐니? 그걸 물어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가장 짧을 때는 언제겠어?
가장 짧을 때가 언제야? 지윤이 언제겠어? 채율이 언제겠어? 몰라? 지유 언제겠어? 이 봐봐.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이거 봐봐. 중심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그런 다음에 반지름을 빼면 이 최단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죠? 맞아? 그러니까 m에다가 m은 어떻게 구한다고? 최단거리는 거리 D에서 반지름을 빼라고. 여기죠? 거리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D에서 R을 빼면 그러면 최단거리가 나옵니다. 그럼 최대거리는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구해? 주서. 이런 거 이거 하나 가르쳐주면 두 번째는 응용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되겠어? 어? D에다가 어떻게? 우리 저기 유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는 약간 아이들 이걸 가르쳤는데 이걸 모른다라는 건 이건 어? D?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D야 지금. 근데 중심은 이 원위에 있는 점은 아니죠. 이 원위에 있는 점들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들 중에서 가장 최단 거리와 최대 거리는 어떻게 되니? 그거라고. D에서 M을 더해? 몰라? 아우 씨. 채율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해? 지윤이 어떻게 해? 우리 지윤이 알 것 같은데. 몰라? 지유! 어떻게 해? 몰라? 미래! R을? 그렇죠. D에다가 R을 더하면 되잖아. 이게 D니까, 여기 봐봐. 여기가 D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D라고, 이게 R이고. 그러면 여기 R만큼만 더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가 M이 되겠죠. 최대거리. 아, 이런 거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이거를 표준형으로 붙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빼기 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 맞죠? 그러면 요거하고 여기 이제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의 중심이 1, 마이너스 2죠. 이것과 어디 사이의 거리?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에 이르는 거리를 구하라고. 그럼 얼마가 돼? 그렇죠. 하면 2죠?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얼마야? 이거죠? 이거죠. 맞아? 그러면 최대 거리는 어떻게 된다? 3루트 2에다가 반지름, 루트 2죠? 루트 2를 더하면 된다. 그럼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했으니까 거기다가 반지름 더하면 최대 거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4루트 2가 되고 최단 거리는 어떻게 돼? 3루트 2에서 이렇게 빼야죠. 이게 가니? 이게 간가? 자,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이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론 시험을 가야 돼요. 자, 이론 시험은 지금 너네
자, G1하고 H는 여기 지금 G1하고 H가 없어요. G1하고 H는 문제죠, 그냥.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쌤한테 제출하면 돼요. G1, H는 따로 그냥. 알겠죠? 이면지 많으니까 이면지 다 풀든지. 그래서 G1하고 H는 풀어서 쌤한테 제출하면 돼요. 되게 튀긴 거 하네. 끈질끈질하게. 그냥 왜? 박슈가. 오랜만이다. 롱타임이었지? 자, 이걸 좀 자, 그거는 기본적으로 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GH번은 얘네가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면 돼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한 것들 중에서 잘 모르겠다, 이상한 거 있다, 빨리 얘기해. 괜찮아? 영어 가는데 우선은 이거는 너는 영어 수업 있지, 그 다음 거. 수업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따가 영어 수업 끝나고 무슨 맞출게요.
있는 사람은 가세요. 다 적은 사람은 가시고 적어서 없는 사람은 이거 해서 가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너네 문제, 그거는 숙제예요. 다음 시간까지 해오세요. 수고했어요. 이런 시험만 쌤한테 검사받고 가면 돼. 알겠지?